자, 여러분 이제 프로토 100일의 주중 에이스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프리미어리그 빅6 편부터 승부 예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비스코어 측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의 짬TV를 아래 배너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비스코어의 배너를 이렇게 영상에 등록을 해가지고 비스토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상에 당분간 비스토어에 관련된 배너가 이렇게 등록이 될 예정인데, 비스토어가 구글이나 아니라면은 애플 관련된 그 앱을 통해서도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가 의견이 들어간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앱을 한번 다운 받아 보셔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전문가 분석 내용,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 승부 예측이나 아니라면은 정보, 이런 것을 좀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러한 픽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난번에 맨유가 정말 의적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맨유가 와포드 상대로, 물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좀 분위기가 끌어올려진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맨유의 이 의적 활동은 대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아스날 경기도 솔직히 좀 양팀이 리스크가 다 있었죠. 에버튼 체력, 아스날 수비,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썩 좋은 경기 내용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이 경기에서. 그리고 울버햄튼이 정말 기세가 좋네요. 노리치 역배 예상했었는데 후반 중반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니까는 조금 좀 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셰필드 하나만 맞췄다. 이번에도 역시 짬TV가 짬TV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반타작도 못하는 이 빌어먹을 적중률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자, 일단 토트넘 대 브라이튼 경기부터 진행을 할 텐데, 자,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되죠.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3게임을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의 이 공백을 에릭센이나 은돔벨레 이 둘 중에 한 명으로 메꿔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에릭센은 어쨌든 떠나게 될 선수고, 은돔벨레는 막 복귀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합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체에 대해서. 자,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이 과연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가. 물론 첼시의 미드필드진과 브라이튼의 미드필드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공격의 흐름이 끊기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또 작년의 후반기 때처럼 또 부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공격이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매섭게 몰아붙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 패배를 한 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이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물론 지난번 브라이튼전 에릭센의 결승골로 기록하고 있는데, 에릭센의 결승골로 간신히 이겼긴 했지만 어쨌든 홈에서는 결과를 챙기고 있는 토트넘이다. 그리고 무리뉴 체제에서 빅6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리그에서 패배가 없다는 거, 요것도 조금은 감안을 해가지고 저는 약간 모험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볼게요. 단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폭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겨도 아마 한 점차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자, 다음으로 이제 본머스 대 아스날 경기인데, 자, 본머스의 경우에는 칼럼 윌슨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해서 킹 선수와 좀 호흡을 맞췄긴 했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킹이 후방으로 빠지면서 칼럼 윌슨에게 볼을 배급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했었으니까 아마 이 두 선수의 호흡을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머스가 지금 최근 4게임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3게임에서 슈팅이 7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본머스의 그 공격의 순도조차도 너무 안 좋다. 지난 번리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은 빵개였다. 예, 그만큼 본머스의 공격력이 정말로 퍽이라는 거.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비가 상당히 결장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리코 선수마저도 지금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 수비에다가 왼쪽 수비 결정. 아 정말 이번 아스날전의 최악의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의 경우에는 아르테타 감독에 부임을 했잖아요. 이 아르테타 감독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를 본 것을 토대로 어떻게 팀을 정비를 하느냐, 그리고 감독 버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네, 어쨌든 감독의 교체가 되면은 선수들도 좀 명분이 생기고 하니까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했던 소크라테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챔버스 선수가 또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누군가가 빠져나가고, 누군가가 부상 복귀하면은 누군가가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리고, 아스날이 정말 뭔가 좀 잘 정돈이 안 됩니다. 진짜 선수층에서는. 아 그리고 두 게임 연속 무득점, 이번에는 과연 끊길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오바메양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좀 놓친 기회도 좀 있고, 이게 약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의 이 선수 구성, 요것도 조금은 좀 관심이 가는데, 이게 과연 무득점을 끊을 만한 선수 라인업으로 잘 할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볼게요. 왜냐? 최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3연승을 거뒀고, 그리고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좀 뻔뜨겼던 그 경기력이 이번 경기에서 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 대 사우스햄птон 경기인데, 아 이 경기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첼시의 경우에는 토트넘 경기에서 일단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미드필드의 압박 및 차단, 그리고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전술상으로 그냥 토트넘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첼시의 미드필드진은 어느 팀과 비교를 해봐도 압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무조건. 자 그리고 최근 리그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7승 1무 정말 좋은 정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데, 아브라함 선수가 최근 3게임에서 무득점도 무득점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약간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었어요. 이 아브라함 선수가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과연 이 몸 상태에 따라서 경기력이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가 첼시에게 있어서는 좀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뭐 부상 소식에 관해서는 들리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 자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지금 데니 잉스 선수가 7게임에서 7골을 폭발하고 있다. 진짜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사우스햄튼에게는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되고, 무엇보다도 워드프로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워드프로스의 이 킥감각 정말 미쳤어요. 이 선수는 진짜 다른 빅클럽에 간다 할지라도 이 키커로서 무조건 차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킥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프리킥, 코너킥을 활용한 득점 루트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미드필드진 확실히 첼시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데니익스와 워드프로스의 활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쉐인롱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약간 좀 번뜩이는 게 있긴 하지만 데니익스와 워드프로스의 그 존재감이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우스햄튼에게는 현재로선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좀 약간은 좀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무승부를 일단 예측을 해보되 사우스햄튼의 한 방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뭐 토트넘의 경기를 봤었을 때에는 첼시 승리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일단은 무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맨유와 뉴캐슬 경기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포그바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시점부터 공격 루트가 확실하게 다양해지거나 아니면 포그바 선수의 창의적인 패스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캐슬 경기에서 특히나 이 포그바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홈에서만큼은 리그에서 홈에서는 1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뉴캐슬과의 최근 홈 경기에서 3승 1무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상대 전적, 리그 홈 성적, 그리고 포그바의 복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맨유가 어떤 팀입니까? 의적, 홍길동, 임꺽정, 정말
빅식스 팀들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하위권, 중위권 팀들에게는 승점을 받쳐주는 그 기부천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레시포드, 그린우드, 마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결정될 것 같아요. 기부천사냐 아니라면은 이제 다시 빅4로 올라가느냐, 요게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뉴캐슬의 경우에는 두브란 골키퍼 이 선수의 선방 능력은 정말 최근에 대야도 저리 가라. 진짜 이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 레노 골키퍼 다음으로 정말 좋은 골키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최근 8게임에서 5승이나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8게임에서 5승이고 원정에서도 2승을 거두고 있다. 거기다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 활약이 뜨뜻미지근했지만 어쨌든 쉘비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맨유 상대로 이번에 좀 무승부 조금 기대해볼 여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조엘링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기대를 저버려라. 솔직히 이 선수를 선발로 쓰는 거는 거의 그냥 한 자리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깍두기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진짜 목이 메어가지고 진짜 저 선수 생각하면은 진짜 솔직히 저는 저 선수 진짜 별로입니다. 조엘링턴. 기대 따위는 접은 지 오래. 이게 가장 큰 구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캐슬에게 있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죠. 뉴캐슬 그리고 맨유의 의적 활동, 기부천사. 자, 하지만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맨유의 승리를 외쳐봅니다. 홈에서만큼은 맨유가 강세인데다가 포그바 선수의 이 창의적인 패스가 어떻게 보면은 골 결정력을 살리는 요소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승부 예측 요약해 드리자면은 이번에 조금 위험한 승부 예측이에요. 정말 정배가 대부분이고 하필 정배를 안 찍은 게 첼시 사우스햄튼 경기잖아요. 무승부. 정말 위험한 승부 예측이 아닐까. 또다시 짬TV가 짬TV했다. 짬TV 너는 역시나 반타작도 못하는 그렇고 그런 녀석이지. 이런 반응이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중에 있을 빅매치 레스터와 리버풀 경기는 제가 따로 프리뷰 영상으로 올릴 생각이고, 그리고 빅6 외의 다른 팀들의 승부 예측 역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날에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